자,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우리의 몸을 잘 아는 남자, 캐릭터 있는 남자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발음도 참 어렵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대상으로 알기가 쉬운데요. 예.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세포의 기본 구성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현상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고요. 성호르몬이라든지 특히 태진 씨 관심 있죠? 성호르몬, 예. 부신피질 호르몬, 물론이죠. 담즙산, 비타민 예. D를 생체 내에서 이제 생합성하는 데 필요한 그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간에서 생성되는데요. 음식물을 통해서도 계란이나 고기 등의 음식물을 통해서도 소화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잘못된 식습관이나 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혈중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네. 콜레스테롤 높아져 먹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걸 고콜레스테롤 혈증,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이라고도 이제 많이 하는데요. 동맥 경화를 이제 유발할 수가 있고요. 혈전과 색전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따라서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악성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해당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쵸.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중년 이상이면 더 그 위험성이 더 높고요. 또 고지방식을 하는 식습관은 더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의 일종이죠, 콜레스테롤은. 근데 혈중에 돌아다닐 때는 지단백질이라는 물질과 결합한 형태로 이제 떠다니게 되는데요. 네. 그 두 가지 지단백질이 있어요. 저밀도 지단백질과 고밀도 지단백질, 말이 좀 어렵죠? 네. 우리가 LDL, HDL이라고 해서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LDL은 다량의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간에서 각 조직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HDL은 그 다 사용하고 남은 잉여의 콜레스테롤을 다시 수집해서 간으로 되돌리는 이런 역할 구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혈관에 공급하는 LDL, 저밀도 지단백질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발생시키는 질환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를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들여다보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각각의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지혈증 아까 얘기 잠깐 나왔는데 고지혈증이 또 유전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또 유전이 되면은 고지혈증이 생기기가 쉬워지죠. 네. 그런데다가 운동을 못하고 또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더더욱 그 확률은 높아지게 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이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나이가 들면 이 고지혈증이 아니더라도 혈관의 신축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상처도 혈관에도 상처가 납니다. 네. 이 혈관에 자꾸 이 지방층이 쌓이고 상처 부위에 더 많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혈전이라는 게 되는데 이게 피떡이에요. 혈전은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좁아진 혈관 나중에 막히기도 하는데요. 그 이하 부위에 이제 괴사를 일으킨다든지 순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장애를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 혈전뿐만이 아니라 혈전이 이게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이걸 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돌아다니다가 뇌를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니까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무섭네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예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우선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육류 위주의 그 식습관에서 채소나 해조류를 많이 섞는 식단 개선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육류를 섭취할 때도 그 종류, 그 포화지방이 적은 돼지고기라든지 오리고기류를 많이 섭취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고기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식물성 기름도 팜유라든지 마가린 같은 불포화 지방이 높은 식물 지방보다는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그 불포화 식물류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낫죠. 우리가 상온에서 굽는 기름이 포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허옇게 기름 붓는 거 있죠. 근데 상온에서도 이제 유동 물질 이렇게 기름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주로 불포화 지방산이죠. 그렇게 그리고 보시면 콜레스테롤 되거든요.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피해야 될 거. 알고 있는 거 새우, 계란, 그다음에 고기류,
이런 맛있는 것들을 것들인데 다. 섭취할 맞아요. 때는 하루에 섭취하는 총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드시는 편이 유리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올리브유, 채소, 그다음에 해조류 같은 것들은 오히려 혈중의 콜레스테롤치를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음식들은 조금 맘 놓고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혈액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콜레스테롤 그 농도를 낮추는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 태진 씨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어떻게 소개해주신 음식들, 안 좋다는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저희 음식 조절 확실하게 좀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생활 습관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식습관입니다. 네. 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식과 결식, 그러니까 안 먹었다가 또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체지방이 늘어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음주나 흡연도 역시 방해가 되고요. 평소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아까 말했던 저농도 단백질 수치를 낮추고 고농도 지단백질 수치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요. 흔히 할 수 있는 걷기라든지 달리기 그리고 등산, 자전거 이런 재미있는 운동들이 많으니까 네.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고지혈증이나 그 경도의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중성지방 이런 증상들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완전히 증상을 없앨 수 있는 가역적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이런 식습관, 운동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이 원인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취미나 운동 등을 통해서 날려버리는 것도 좋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수치가 높아지신 분들, 이분들에게도 또 올바른 치료법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고농도 콜레스테롤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나아지진 않고요. 치료의 네. 대상이 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 낮추는 처방을 하게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습담으로 봐서 습담을 제거하는 이런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주변에 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서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배 팀장님은 어떠세요? 혹시 평소에 걱정하거나 고민하진 않으세요?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예. 걱정이 될 게 없는 게 저는 운동을 하니까 어떤 운동? 안 가봐도 압니다. 네, 저는 걷기 운동해요. 예. 매일 한 1시간씩 헬스클럽에서 하고 있고요. 거의 거르지 않는데 제가 2년 전에 그때도 이제 방송 나올 때 제가 좀 방송을 좀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지방간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었거든요. 평상인들보다 한 5배 정도 높았었어가지고 어이구. 그때부터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 많이 나아졌죠. 그래요? 많이 역시. 좋아지신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최규현 대표님은 평소에 신경을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뭐 젊음을 믿고 견뎠었는데 예. 지금부터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그래요. 많이 예. 젊어 보이진 않으세요. 돌직구를 네. 제대로. 예.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네. 모두가 신경 쓰고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 과연 권장 기준이 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 콜레스테롤은 발음도 어렵지만 수치도 굉장히 복잡해요. 아까 그 총 콜레스테롤 양은 220mg/dL 네. 이렇게 그 이하로 있는 게 좋고요. 저밀도 지단백질 안 좋은 편이라고 말했던 것은 네. 100mg/dL 미만인 것이 좋고 네. 고밀도 지단백질은 오히려 80mg/dL 이상인 것이 좋은 것입니다.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저희 방송이 또 직장인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구직자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이분들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술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식, 구직자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술. 술자리에서 콜레스테롤을 아예 뭐 원천 봉쇄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좀 건강한 술자리가 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가 혈중 지방이 높아지거나 체지방이 생길 때 꼭 고기를 먹어야만 생긴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 저희가 항상 예를 들 때 뭘 예를 드냐면 초식동물들 그 고기를 보면 마블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초식동물들이 고기를 먹어서 체지방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탄수화물이나 모든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과하게 섭취하면 체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술안주로 기름기가 적은 안주를 선택하고 채소를 제일 권하고 싶어요. 술안주로. 근데 고기를 먹게 되면 그 회식 끝에 꼭 공깃밥, 된장, 냉면 이런 것만 좀 덜 드셔도 체지방을 확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고기하고 알코올만 해도 벌써 배도 부르고 영양도 충분해요. 근데 이건 습관이에요.
이거 공깃밥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단 말이죠. 오늘 회식할 때부터 그것부터 실천하면 훨씬 건강하게 회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군요. 채소 술안주는 어떤 게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서. 샐러드? 아니 뭐 생률이라든지 생률. 전문 용어인데요. 그게 뭔가요? 예, 그러니까 생밤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예. 얼음 위에 이렇게 띄워주곤 하죠. 죄송한데 제가 너무 전문적으로 나가버린 것 알겠습니다. 같네요. 아무튼 뭐 안주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 반드시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가 오늘 얼마만큼 이 수치가 높아졌을까에 대한 생각을 늘 기울이셔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네. 건강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오늘도 역시 느낀 게 바른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또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거르지 말고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실까요? 제 그 동료한 의사분 진료실에 할머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낙담하는 표정으로 원장님 저는 토코페롤 수치가 너무 높대요. 그만큼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개념인데요. 네. 사실은 이걸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올바른 건강 유지법을 시행하면은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만 지키시면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취업 걱정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원장님을 통해서 유익한 건강 정보 기대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최기현 대표, 백영찬 팀장, 한진호 원장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